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꾸초 선생과 함께하는 한국어 쓰기 토픽 기출문제 연습 시간입니다. 토픽의 네 번째 유형을 모두 보았습니다. 표나 그래프와 같은 시각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들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이번 유형의 문제는 토픽 2의 경우 10번 문제, 그리고 토픽 1에서 40번부터 42번까지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출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표나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가 많이 보입니다.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시각 자료로 요약된 정보를 잘 이해하자는 의도입니다. 풀이 요령은 먼저 시각 자료에 표시된 텍스트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보기를 하나씩 보면서 시각 자료의 정보와 비교해 봅니다. 우선 토픽 1에 나온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그림에 나온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시각 자료에 나온 정보와 틀린 보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어떤 상자 겉에 우유라고 써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유 앞에 딸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림으로도 딸기가 나옵니다. 이 우유의 성분이나 맛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에는 1,000원이라고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우유의 가격입니다. 맨 위에는 2022년 7월 20일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까지 먹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날짜 표시를 가게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줄여서 유통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첫 번째 보기를 봅시다. 우유입니다 라고 맞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기에는 가격이 1,000원이라고 맞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기에는 딸기 맛이라고 맞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보기에는 8월까지 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에는 7월 20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과 틀린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윗부분에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큰 글씨로 방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방은 집 안에서 사람이 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이 있다는 말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요.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에 써 있는 한국대학교 앞은 이 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한국대학교는 대학교 이름입니다. 한국대학교 앞에 있으니까 한국대학교와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 집의 내부 시설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방이 하나 있고, 큰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써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이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문의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기를 봅시다. 방이 많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방은 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보기는 부엌이 큽니다. 입니다. 큰 부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화장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보기는 대학교에서 가깝습니다. 입니다. 이 집이 한국대학교 앞에 있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대학교에서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미가 민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수미가 있는 장소가 제주공항, 즉 제주도에 있는 공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수미가 적은 문장인 저는 지금 제주도에요. 에서도 수미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날씨가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은 지금 제주도 날씨가 매우 맑고 화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민희가 와 하고 감탄하면서 자신도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희의 말에 대해 수미는 다음에 같이 제주도에 오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보기를 봅시다. 첫 번째 보기는 수미 씨는 공항에 있습니다. 입니다. 그림을 보면 수미는 제주공항에 있으니까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기는 수미 씨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입니다. 역시 맞는 말이니까요.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기는 지금 제주도는 날씨가 좋습니다. 입니다. 수미가 여기 제주도 날씨가 좋다고 말했으니까요.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민희 씨는 수미 씨와 같이 있습니다. 입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수미는 민희에게 다음에 같이 오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토픽 2에 나온 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면 제목이 대학생 한 달 용돈 어디에 쓸까? 입니다. 용돈은 여러 용도로 자유롭게 쓰는 돈을 말합니다. 아래에 보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1000명의 대학생을 조사해 한 달 동안 돈을 무슨 용도로 얼마나 쓰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 내용을 왼쪽과 오른쪽에 글로 표시했습니다. 먼저 어디에 썼는지를 봅시다. 왼쪽 위에서부터 문화생활비는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것처럼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쓴 비용을 말합니다. 물건 구입비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비용.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비용. 학원비는 뭔가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비용. 식비는 먹는데 쓰는 비용. 기타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비용 아래에 몇 %나 썼는지에 대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들은 보기를 보면서 다시 확인합시다. 첫 번째 보기는 용돈 중 물건 구입비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입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숫자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문화생활비와 기타가 물건 구입비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두 번째 보기는 학원비 사용은 교통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입니다. 그림에서 교통비는 16%입니다. 그 2배면 32%이고 2배 이상 많다면 32%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학원비는 21%라고 나옵니다. 2배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세 번째 보기는 대학생들은 용돈의 절반 이상을 식비로 지출했다 입니다. 그림에서 식비는 53%로 나옵니다. 50%가 절반에 해당하니까요. 53%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입니다. 네 번째 보기는 대학생들은 문화생활비보다 교통비를 더 적게 사용했다 입니다. 그림에서 문화생활비는 3%, 교통비는 16%입니다. 문화생활비보다 교통비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니까요. 틀린 설명입니다.